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인데 모듈과 패키지입니다. 약간 여기 용어상이 막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하면 모듈은 하나의 파일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패키지는 그런 파일들을 여러 개로 이제 묶어놓은 하나의 뭐 폴더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에는 파일 하나에가 여러 가지 뭐 클래스거나 또는 함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임포트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패키지는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파일 여러 개를 디렉토리 체계로 이렇게 크게 묶어놓은 그 체계를 이제 패키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리퀘스트라고 하는 뭐 함수가 있지만 그걸 바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되죠. 그래서 request is not 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URL lib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 안에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함수, 뭐 이게 아마 생성자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요걸 이제 사용하려 그러면 요게 뭐 함수라고 생각합시다. 객체 자원을 잘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객체 인스턴스 하나를 생성할 때 이제 뭐 생성자라 그러는데 함수처럼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요걸 사용하려 그러면 요게 소속되어 있는 요렇게 모듈을 이제 임포트 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거라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요 한빛 뭐 홈페이지인가 보죠. 여기 이제 연결해 가지고 그걸로부터 뭐 URL 오픈, 그다음에 뭐 리드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읽어오는 뭐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죠. 그다음에 또 판다스 같은 것도 좀 뒤에 부분에 판다스를 약간 다루는데, 뭐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쓰는 패키지인데, 이것만 사실 한 학기에도 다 못하는 분량이긴 한데, 아무튼 뭐 거기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를 호출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판다스를 임포트 해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데이타임으로부터 데이타임을 임포트 하죠. 사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from URL lib 하고 import request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최종적인 패키지이고, 그 안에 디렉토리 상황에서 상위에 있는 것들은 일단 from으로 이렇게 하고 특정 하나만 이렇게 임포트 했을 때 이 패키지로부터 이 모듈을 임포트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뒤에 이제 실습하면서 다 이제 여러분들도 파이썬을 해봤으면 뭐 임포트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 처리, 쓰기, 추가, 읽기 모드 이렇게 파일에다가 쓰고 추가하고 읽어드리고 하는 거죠. 다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걸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패키지 약간 뭐 판다스 같은 경우는 판다스 고유에 이제 쓰고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파이썬에 있는 내장형 함수로서의 오픈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쓰거나 추가하거나 읽거나 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멘트를 보면은 이제 파일 패스죠. 파일 이름, 자기가 쓰거나 읽거나 추가할 파일 이름을 쓰고, 디렉트 구조를 해서 상대적 경로드, 뭐 절대 경로드는 이용해서 이제 써주는 거고, 뒤에 있는 이게 이제 모드인데, 라이트 모드냐, 어펜드 모드냐, 아니면 리드 모드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죠. 라이트 쓰고, 이건 어펜드 추가하고, 이건 리드 읽고 하는지, 오픈을 했지만 이 파일에다가 쓸 건지, 아니면 기존 파일을 열어서 뒤에다 추가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읽기만 할 건지, 읽어드리면 기존에 있는 파일로부터 데이터 읽어드리기만 할 건지를 이렇게 뒤에 있는 RWA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사용 목적에 따라 이제 여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걸 파일 디스크립터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뭐 파일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됐으면 그놈을 아무튼 뭔가 조작을 다 하고 나면은 끝에 가서 꼭 이렇게 F 클로즈 하고 닫아줘야 돼요. 파일을. 그래야 라이트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거기에 하드 디스크에 라이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 아래 여기까지 놔두고 여기서부터 실제로 보면 D 디스크 안에 새 파일 점 텍스트라고 하는 이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로 열었죠. 라이트를 모두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다 쓸 수가 있는데, 레인지는 1부터 6까지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1부터 6까지 1, 2, 3, 4, 5까지겠죠. 시작 번호, 끝번호인데 끝번호는 그보다 하나 앞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i가 이제 1부터 5까지를 하나씩 가리키면서 요 데이터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죠. 문자열이. 요 문자열. 그래서 1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 문자열을 만들어진 걸 가리키고 있죠. 백슬래시 n까지 한 칸 띄워라 이거죠. 거기다 쓸 때는 f.요. 파일 스크립트에다가 wri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데이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놈을 요 파일에 쓰는 거죠. 그걸 총 5번 실행하겠죠. 1, 2, 3, 4, 5까지.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 써지는 거예요. 1번째 줄입니다. 2번째 줄입니다. 3번째 줄입니다. 4번째, 5번째 이렇게 i 값이 변해가면서 i가 여기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포문을 빠져나올 거고, i가 5까지 가면 6번은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만하게 되고, 포문이 빠져나오면 반드시 이걸 해줘야 된다. F 클로즈를. 그렇지 않으면 버퍼에는 써지는데 실제로 라이팅이 안 돼요. 파일에가. 그래서 F 클로즈라고 닫아줘야 파일을 실제로 버퍼링 되어 이렇게 써져 있는 애들이 파일에가 이제 실제로 이제 써집니다. 반드시 F 클로즈를 빠뜨리면 안 된다.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실제로 파일에 써진 게 아니라 컴퓨터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만 써지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임시 메모리 안에만. 그런 버퍼링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인풋 아웃풋에서 효율적으로 한 번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복잡한 이야기 냅두고 이걸 해줘야 최종적으로 파일에가 써진다. 어펜드 모드가 있습니다. 어펜드는 라이트하고 다른 게, 라이트 모드를 주고 열어버리면 기존에 있는 파일도 싹 지워져 버려요. 안에 있는 게. 요렇게 이미 써져 있는 것을 다시 라이트 모드로, 쓰기 모드로 열어버리면 기존에 있는 내용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목적은 뒤에다가 6번 줄부터 이렇게 추가입니다. 10번 줄까지 이걸 기존에 있는 파일 뒤에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추가. 그런 경우에는 W로 열면 안 되고, W 모드로 열어버리면 지워져 버리니까 A 모드, 어펜드 모드로 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파일 스크립트에다가 이건 기존 똑같죠. 6부터 11까지, 6부터 10까지 이제 해서 6번 줄 추가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이제 파일에 라이트 하는 거죠. 지가 알아서 어펜드 모드를 하면 현재 파일의 가장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도록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나면 F 클로즈 이렇게 닫아줘야 이게 실제로 이제 하드에 써집니다. 뭐 리드 모드는 이제 뭐 R 해서 읽어드리지, 기존의 파일이 있어야 돼. 이거니 뭔가 있어야 읽어드리겠지. 없으면 에러가 나고. 읽어드리도록 파일을 연 다음에 그놈으로부터 뭐 리드 라인 있고 리드 라인스가 있고 또 리드가 있고 그래요. 파일이 복잡한데 이렇게 리드 라인은 한 줄만 읽어드릴 때 쓰는 거고, 리드 라인스는 전체 줄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스트죠. 전체가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요소 값들이 각 한 라인씩에 문자열로 이렇게 한 라인이죠. 컴마 이렇게 전체 요렇게를 아까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S자 하나 있고 없고가 따라서. 그래서 리드 라인을 해서 전체를 읽어드리려면 이렇게 포문이나 화일문을 사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계속 읽어드리니까.
이렇게 리드라인 하기면 지가 알아서 첫 번째 줄 이렇게 여기서 한번 했으면 리드라인 한번 호출했으면 첫 번째 줄을 리턴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프린트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리드라인을 호출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요. 지가 알아서 알아서 명시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또 리드라인이 또 호출되면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리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화일문을 사용했죠. 화일문을 사용해 가지고 true로 이렇게 해놔버리면 무한 루프죠. 일단 그래서 안에서 뭔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부분인 거죠. if not line 하면은 break. 사실 여기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긴 한데 이렇게 해서 if만 이렇게만 됐죠. 사실 올려서도 틀린 건 아닌데 보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한 줄 읽어드려 가지고 그것이 공백이 아니면 만약에 끝에 도달하잖아요. 파일을 다 읽어버리면 끝에 가서는 널 문자를 남겨줍니다. 널 문자가 마치 부정문자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not 이렇게 하잖아요. true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not하고 뭔가 문자가 있다 그러면 false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not하고 이게 끝에 다 파일 끝에 다 도달하면은 리턴해준 라인 요거 리드라인에서 더 읽어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널 문자를 넘겨준단 말이야. 그럼 얘가 true가 돼버리지. 방금 봤듯이 이렇게 not하고 널 문자 true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화일문은 빠져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파일 끝이면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무한 루프를 돌도록 계속해서 리드는 계속 하는 거죠. 사실 요거 문장하고 읽어드리고 한 줄 읽어드리고 프린트하고 한 줄 읽어드리고 프린트하고 근데 그 중간에다가 파일 끝에 도달했는지를 캐치해 가지고 파일 끝에 도달하면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화일문을 빠져나오도록 한다. 종료 조건인 거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파일 끝에 도달하면 리드라인은 널 문자를 리턴해 준다. 그래서 그것이 널 문자인지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널 문자이면 아까 봤듯이 이게 true가 되니까 브레이크를 실행할 거고 브레이크의 의미는 화일문을 빠져나오는 키워드예요. 파이썬 고유의 문법적인 단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귀찮으면 이렇게 폰문 상관없이 그냥 통째로 읽어드려버리려면 리드라인스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 됩니다. 그럼 한 번에 그냥 전체 라인을 이렇게 리스트로 줘버려. 리스트로. 각 줄은 한 라인씩은 이거 컴마로 분리돼서 하나 요소로 되죠. 하나 이렇게 전체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프린트 폼을 통해서 프린트 해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읽으려고 했더라도 꼭 끝에 가서 파일을 클로즈 해줘야 돼요. 그래야 파일 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의 자원이거든요. 파일을 막 무수하게 열어버리면 그 파일 각각을 가리키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안 닫아놔버리면 자원이 이제 쓸데없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겠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이제 예를 들면 서버 같은 경우에 수만 명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수백만 명 접속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트가 하나씩 할당된다 그러면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까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일을 다 쓰거나 닫으면 물론 쓸 때는 이렇게 닫아줘야 이렇게 여기 다 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요 파일을 열었을 때 가리키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별도의 그 운영체제의 자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쓴 다음에 이렇게 클로즈 해서 그놈을 운영체제한테 다시 넘겨줘야지 그걸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니 못 모르고 뭐 리드인 경우는 뭐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에러가 안 나니까 이렇게 다 하고 계속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나의 서버에서 만들어놓으면 이 부분이 리소스 유출이 있는 거죠. 누수가 있는 게 누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스템이 다운되어 버리고 더 이상 접속할 때 파일 열 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죠. 그런 걸 이제 디버깅 할 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에러가 없거든.
여기 실행시킬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금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닫아줘야 된다. 약간 어려운 시스템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닫아줘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뭐 리드도 있어요. 리드는 리드라인스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전체를 읽어드려 주는데 단 차이는 그 전체를 하나의 문자열로 취급해버려요. 하나의 문자열로 구분이 없어요. 윗다운표 끝에 처음과 끝에 하나 있죠. 그래서 전체가 그냥 하나의 문자열이 그런 부분을 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나면 클로즈 해라. 근데 이제 이렇게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잊어버려서 잊어버리니까 에러가 안 나니까. 그랬을 때 대용 이렇게 위드 에지 오픈 요걸 사용해라 이게. 이렇게 하면 위드하고 오픈하고 요건 똑같죠. 요거 구문하고 이퀄 f 파일 디스크립터는 여기다 써주는 거야. as f 이렇게 with open as f 콜론하고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걸 해주죠. 뭐 쓰거나 뭐 읽을 때 읽거나 이렇게 해주면 뒤에 가서 클로즈를 안 해줘도 요 with 요 문장을 빠져나오면 with 요 부분을 빠져나오면 지가 알아서 다 자동으로 클로즈를 해줘요. 클로즈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걸 권장합니다. with open하고 as f 이렇게 해가지고 요 문장을 이렇게 쓰라 이렇게 쓰고 그 밑에 실행하는 뭐 이렇게 리드하거나 뭐 라이트하는 것들 다 한 칸씩 들여쓰기 해가지고 with 요 구문에 걸리도록 반드시 끝에 콜론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 with를 빠져나오는 순간 그리고 명시적으로 클로즈를 안 해줬지만 파일이 클로즈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문제가 없죠.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한번 해보는 거죠. F하고 리드가 되는지. 요 F를 여기서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끝나면 당연히 닫아져 버리니까 여기서 그 F 이미 닫아져 버린 걸 다시 가지고 리드 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죠. 거기 클로즈드 파일이다. 이미 닫힌 파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동 우리가 클로즈를 안 불러줬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클로즈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호출되는 거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읽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에러가 난다. 그래서 파일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뭐 numpy, pandas, matplotlib 이렇게 뒤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게 되는 파이썬 주요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이제 numpy입니다. numpy는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수치 이미 이게 num이라고 하는 거죠. numerical 파일이란 이야기죠. 패키지 유명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다루는 기본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딥러닝을 구현한 또 그냥 기계학습을 구현하면 사이키트니 뭐 케라스니 파이토시니 하는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언어로 된 딥러닝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numpy를 사용합니다. 수치 계산할 때. 상당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있는 라이브러리이고 실제로 이제 안에는 C 언어로 구현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속도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numpy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수치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써요. import numpy 라이브러리를 하는데 엘리어싱을 하죠. 별명으로 np라고 numpy라고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np 이렇게 요 이름으로 대신 쓰는 거예요. 이게 버전은 뭐 확인할 수도 있고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은 np array하고 가로에서 인자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를 주면 됩니다. 리스트 형태를 주면 돼요.
꼭 튜플 담아. 잠깐 나도 리스트를 튜플 형태로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았는데 잠깐만요. 튜플도 아마 됐겠죠? 거의 뭐 튜플로는 안 써봐서 되는군요. 튜플도 되고 리스트도 되고 리스트는 당연히 흔히 아무튼 리스트 주로 한 번도 튜플로 저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지금까지 넘파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아무튼 리스트 형태로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만 리스트하고는 안 되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흔히 우리가 넘파이 어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보면 좀 다르게 나오죠. 클래스도 보면 타입을 해서 넘파이의 ND 어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N 디멘셔널 어레이인가 이게. 아무튼 넘파이 어레이라고 우리가 그냥 호칭하죠. 그다음 2차원 배열을 같은 거, 2차원 행렬, 2차원 행렬을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괄호 안에 지금 대괄호로 되어 있는 요소 3개짜리가 또 2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2x3짜리죠. 이렇게 2x3.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 교과에 행렬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3, 4학년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대학교 때 배웠는가 모르겠습니다. 선양대수 이런 것들을 아무튼 이런 것을 이렇게 바이라고 읽어요. 바이 2행 3열 이렇게 하고 2x3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내장형 함수로 레인지가 있는 것처럼 numpy는 어레이 A 레인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앞에 A자가 하나 붙는 거. 의미는 거의 동등합니다. 다만 numpy 형태로 numpy 어레이로 만들어 줄 뿐이죠. 1부터 11까지인데 끝에는 포함 안 하니까 1부터 10까지 또 스텝이 있죠. 2칸씩 띄어가지고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numpy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레인지 내장 함수에 있는 파이썬에 있는 레인지와 거의 비슷한 의미. 다만 그 결과가 리스트나 이런 게 아니고 numpy 어레이다. 물론 레인지도 리스트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리스트로 형변환 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다음 또 re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shape은 여기 있는 numpy 어레이를 가지고 3x2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앞에가 행의 개수, 뒤에 열의 개수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6 해서 지금 1차원으로 되어 있죠, 사실. 6개 요소를 갖는 1차원 행렬인데 그놈을 갖다가 3x2, 여기 3x2, 2가 되죠. 그래서 차례로 1, 2, 3, 4, 5, 6 이렇게 행운순으로 이렇게 채워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리쉐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쉐입을 새로 이제 해주는 거죠. 넘파열이 점 쉐입 하게 되면 현재 그거에서 몇 바이 몇인지 몇 행 몇열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함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제로스 그래가지고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만드는 2x3짜리 총 6개의 원수를 갖고 그 쉐입이 2x3인 행렬 원수도 있어요. 1로 된 거 1로 해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도 이제 좀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것은 행에 관해서 컴마하고 뒤에 것은 열에 관해서 그래서 0, 1 0행과 1행이죠. 요 2자는 포함 안 시킨다 해서 끝에는 콜론에 그 다음에 그 행의 열들이 열 중에서도 0하고 1만 이렇게 하는 거죠. AR6이 뭐지? AR2를 가지고 AR2를 만든 거예요. AR2가 요거죠. AR2가 요거에서 0, 1 두 개잖아요. 하나, 두 개 각각을 가리키고 두 개 행을 거기에서 두 개까지만 열리 이렇게 10하고 20하고 또 그 다음에 40하고 50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죠.
이 리스트에서는 이걸 구분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첫 차원을 앞에 거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넌 파이어리에서는 콤마로 둬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영행에 나머지 열은 전체 다. 요놈의 첫 번째 걸 가리키겠죠. 영행이니까 첫 번째 것의 전체 열은 다. 그래서 첫 번째 행만 얻으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리스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더하기라고 한 연산의 의미의 차이예요. 리스트하고 비슷하고 생겨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리스트의 덧셈은 뭐였죠? 리스트에서 덧셈은 리스트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연속해가지고 컨캐터네이트 한다 그러죠. 근데 넘파이 어레이에서의 덧셈은 말 그대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A 어레이 요거에다가 10을 더한다라는 의미는 각 요소 값에다 다 10을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11, 12, 13, 14, 15 이렇게 된 거죠. 수치 계산하는 거라 잘못되고 요걸 10을 끝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실제 여기 있는 값에다 다 하나씩 요소 값에다 더해주는 거예요. 10을. 그런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해가지고 10을 똑같은 개수단어에 이렇게 해줘야 맞는데,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를 하나만 해주면은 지가 알아서 아까처럼 브로드캐스팅이, 그걸 파이썬 이쪽에 브로드캐스팅이다 그래요. 앞에 더해지는 이해하고 요소값하고 똑같은 개수의 10을 5개로 만들어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서 더해주는 거죠. 지가 자동으로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 A라고 A8이 어디가 있니? 요 앞에 만들어놓은 거, 요놈하고 요놈하고도 더하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놈 11하고 1하고 12하고 2하고 13하고 3하고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빼주면 또 마찬가지로 요거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여기 뺀가? 요놈에서 그걸 빼는구나. AR8에서 11, 12, 13, 14, 15에서 1, 2, 3, 4, 5를 빼니까 다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에서 곱셈은 그 리스트를 여러 번 더하는 거라 그랬는데, 합치는 건데, 여기서는 숫자 2를 주면은 브로드캐스팅 돼가지고 각 요소 값에다가 다 20 곱해주는 거예요. 실제 숫자로.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렬의 그 내적 있잖아요. 행렬 계산이, 닷을 써가지고 mp.dat 하고 AR2하고 AR4를 이제 하면 되죠. AR2거든요. 그렇죠? 2x 3짜리하고 AR4는 3x 2짜리. 그러면 총 행렬 곱셈은 알죠, 여러분들? 2x 3짜리하고 3x 2짜리 이렇게 두 개가 행렬 곱이 되려면 요게 같아야 돼. 같아야 되고, 결과는 2x 2짜리가 나오죠. 요놈하고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 행하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에 열하고 그 새롭게 이렇게 보면 2x 3이고 3x 2짜리니까 둘이 곱하면 이 곱셈이 가능하고 중간에 여기 2x 2 그래서 이렇게 2x 2가 나오죠. 혹시 행렬 계산을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한번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행렬 계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판다스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